내 월급만 당했다. 휴전 뉴스 한 줄 떴을 때 중앙은행 큰손들은 이미 금을 30조 원어치 흔들고 있었어요. 단 한 달 만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뉴스는 휴전 연장 딱 한 줄인데 튀르키예는 금 52톤을 팔았고 폴리마켓에선 내부자 한 명이 2,100억 원을 챙겨갔어요. 반면 우리 지갑은요, 휘발유 2,000원 찍고 수입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튀었습니다. 왜 큰손은 웃고 개미만 당하는지, 금과 은의 갈라진 운명부터 여러분 월급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까지 숫자로 보면요,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끝나도 지갑 고통은 당분간 안 끝납니다. 왜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 4월 21일에 트럼프가 휴전 연장을 발표했어. 전쟁 54일 차.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싶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빠져있어. 해상 봉쇄는 그대로다. 총은 멈췄는데 목줄은 여전히 조여놓은 상태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대동맥인데 평시에는 상업 선박 100척 넘게 다녔어. 근데 4월 중순엔 하루 2척까지 떨어진 날도 있어. 재개된 구간도 많아야 8척에서 35척. 이게 뭔 느낌이냐면 서울 강변북로에 하루 차 2대만 다니는 거야. 그게 지금 전 세계 에너지 대동맥의 현실이라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카르그 섬이야. 이란 원유 수출의 94%가 이 섬 하나를 거쳐. 근데 이 터미널이 지금 봉쇄 상태야. 이란 원유가 세계로 못 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지? 여러분 주유소 영수증 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휘발유 평균가 4월 14일 기준 리터당 1996원, 2,000원 턱밑이에요. 더 무서운 건 수입물가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플러스 16.1%. 이 숫자가 뭔 의미냐면 1만원짜리 수입 상품이 한 달 만에 11,61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27년 만에 본 숫자라는 거지.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4월 19일에 뭐라고 했냐? 휘발유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떨어지려면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 지금이 2026년이야. 최소 1년은 이 가격 감당해야 한다는 소리지. 여기에 IMF가 쐐기를 박았어. 4월에 나온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글로벌 성장률은 3.3%에서 3.1%로 내렸고 인플레이션은 3.8%에서 4.4%로 올렸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더 뛴다는 거야. 직장인한테 이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무거워지는 상황.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비료값이 뛰고 비료값이 뛰면 식품 가격으로 번져. 지금 이 연쇄가 시작됐다는 거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우리 지갑이 이렇게 아플 때 어디선가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거든. 그 방향이 소름 돋아.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요, 진짜 소름이 돋아. 일단 4개 나라를 놓고 볼게.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그리고 중국. 같은 전쟁 뉴스를 보고 있는 중앙은행들인데 4곳이 움직인 방향이 전부 달라. 먼저 튀르키예.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단 2주 만에 금을 52톤 팔았어. 수압까지 포함하면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규모야. 튀르키예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였거든. 금고에서 절반 넘게 차지하던 금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덜어낸 거야. 왜? 리라 환율 방어하고 달러 유동성 확보하려고. 이걸 일상원으로 옮기면 기껏 모아둔 금을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급정구하듯 가져다 판 상황이야. 튀르키예가 그 짓을 국가 단위로 한 거지. 러시아도 비슷해. 전쟁 직전 약 15톤을 정리했어. 역시 달러 유동성이 필요했던 거야. 여기까지 보면 아, 전쟁 나면 다 금 팔고 달러 챙기나 보다 싶지? 근데 딱 여기서 그림이 뒤집혀. 폴란드는요, 팔기는커녕 20톤 넘게 순매수했어. 2026년 들어 전 세계 최대 금 매수국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폴란드 외환보유고 금 비중이 이미 28%인데도 더 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중국은요, 전쟁 와중에도 느긋하게 금 쇼핑을 이어갔습니다. PBOC, 중국인민은행이 16개월 연속 순매수 중이고 공식 보유량만 2,308톤입니다.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은 약 9.6% 수준이라 튀르키예나 폴란드에 비해 낮아. 그 얘긴 반대로 더 담을 여지가 한참 남았단 뜻이야. 같은 전쟁을 보면서 누구는 금고 열어서 팔고 누구는 그 매물을 조용히 주워 담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큰손들 전체 흐름은 여전히 금 매집인가?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 전망치가 약 850톤이에요. 달러 기축체제에서 살짝 발을 빼는 거야. 달러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넣지 말고 금으로도 일부 옮겨놓자는 구조적인 움직임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더 소름 돋는 게 있어.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있잖아. 이번 전쟁 개전 직전에 아주 수상한 돈이 들어왔어. 하버드 연구팀이 추정한 정보 기반 이익만 1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이야. 개전 직전에 새로 만들어진 지갑 6개가 몰려 들어와서 플래그된 거래자들의 승률이 69.9%가 나왔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 그냥 우연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선 대비 60 표준 편차를 초과해. 통계학 용어 몰라도 돼. 이건 사실상 우연일 확률 0이야. 쉽게 말해 복권 당첨번호 발표 10분 전에 그 번호를 알고 표를 사는 것. 그게 69.9% 승률의 정체야.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야. 이게 개미 털기 아닌가? 네, 맞아요. 폴리마켓 데이터가 그걸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어. 개전 직전에 정보를 지은 소수가 베팅 들어가고 뉴스가 뜨면 그걸 읽고 들어온 일반 참여자들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중앙은행 레벨에서도 똑같아. 튀르키예가 리라 방어 끝나고 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중국이 2,308톤에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게 어떤 신호인지 판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이미 알고 움직이는 거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대응하면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돈을 번 세력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되는 구조야. 휴전 소식 듣고 이제 안전자산 비중 줄여도 되겠다 하는 순간 큰 손은 그 물량을 가만히 받아먹고 있는 거지. 자, 여기가 오늘 진짜 핵심이야. 큰 손들이 왜 이렇게 금에 올인하는지 알면 금이랑 은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지도 이해가 돼. 그럼 이제 금과 은, 이 둘이 왜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지 팩트로 들어가 보자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큰 손들이 왜 그렇게 금에 올인하는지 감을 잡았다면 이제 똑같이 귀금속으로 묶이는 금이랑 은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지가 이해가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은은 너무 어려운 자산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가 중요해. 이거 모르고 그냥 금 오르니까 은도 곧 오르겠지 하고 들어가면 1년 내내 물려있을 수도 있거든. 먼저 금부터 숫자로 보면요. 현재 온스당 4,8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UBS가 연말 목표가로 제시한 게 5,900달러에서 6,200달러, 원화로 870만 원에서 920만 원 구간이에요. 지금 가격 대비 20%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숫자 근거가 있어. 파트 2에서 봤던 중앙은행들 금 매입 말이야. 월드 골드 카운슬이 2026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을 연간 850톤으로 전망해. 이게 구조적인 수요야. 시장 분위기 따라 들락날락하는 돈이 아니라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 낮추려고 꾸준히 사들이는 돈인 거지. 여기에 달러가 힘을 잃고 있어. 달러 인덱스가 조용히 하락하는 국면이고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더 내릴 거라는 게 CME 페드워치 기준 시장의 베팅이야. 달러 약해지면 달러 대체제인 금은 자동으로 매력적으로 변해.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안 붙잖아. 그러니까 금리 높을 때는 이자 주는 달러 예금이 이기는데 금리 내려가면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금이 뜨는 구조야. 금 우상향에는 이 세 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 구조적 매입,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자, 그럼 은은 왜 이런가? 은은 올해 1월에 온스당 121.64달러까지 찍었어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근데 4월 22일 기준 77.70달러. 숫자로 보면요, 약 35% 토막난 거예요. 같은 안전자산인데 금은 오르고 은만 박살났어. 왜? 은이 가진 이중 정체성 때문이에요. 은은 귀금속이기도 한데 전체 수요의 60% 가까이가 산업재 용도야.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쓰이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부품에도 쓰여. 태양광 한 분야만 봐도 전체 은 수요의 16%를 차지해요. 이게 양날의 검이야.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이 돌아가니까 산업재로 잘 팔리는데 지금처럼 IMF가 글로벌 성장률을 3.3%에서 3.1%로 내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면 공장이 멈추거든.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공장 부품이기도 한 거야. 이래서 별명이 악마의 금속이에요. 천사처럼 올라가다가도 악마처럼 떨어져. 그리고 금, 은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 지금 61배야. 무슨 뜻이냐면 금 61개 살 돈으로 은 1개만 살 수 있다는 얘기. 와, 이러면 은이 엄청 싼 거 아니야? 싶잖아? 근데 역사 평균이 60배 안팎이에요. 지금은 그냥 한가운데 특별히 싼 것도 아닌 중립구간인 거지. 재밌는 건요, 은이 실물 기준으로는 6년 연속 공급 부족이에요. AI,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니까 광산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도 가격은 35% 빠졌어. 왜? 투기 수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다고 몰려드는 돈이 빠져나갔거든. 은은 이게 없으면 구조적 수요가 있어도 가격이 안 올라. 그래서 은은 3년 뒤 10배 단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리는데 구조적 수요가 실제하는 건 맞는데 경기 민감도 때문에 투기 수요가 다시 불붙기 전에는 단기에 재점화되기 어려운 게 팩트야. 한국은 어때요? KRX 금연물 시세가 그램당 약 22만 8,220원. 전년 대비 무려 41.92% 올랐어요. 1년 만에 내 금통장이 절반 가까이 불었다는 얘기야. 순금 한 돈 살 때 가격은 약 97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돌반지 하나가 100만 원이야 지금. 그리고 신한은행이 실버바 판매를 5월 4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어. 작년 10월 중순에 중단한 뒤 7개월 만이에요. 은 사겠다는 수요가 국내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이 판매를 재개한다는 건 재고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전쟁이 끝나는 국면에서 돈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 그럼 전쟁이 실제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줄게.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리하자. 지금 공식으로 확정된 건 딱 하나야. 트럼프 방중 일정 5월 14에서 15일. 원래 3월 말이었는데 연기돼서 이 날짜로 박혔어요.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레빗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어. 오퍼레이션 에피퓨리는 4에서 6주 작전으로 시작됐고 38일 만에 핵심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했다. 이 두 가지를 엮으면 시장은 5월 중순 종전 가능성을 추정해보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시나리오일 뿐이야. 확정된 사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자, 그럼 숫자로 보면요. 이란 쪽도 종전 유인이 꽤 커. 핵시설 피해부터 볼게. 나탄즈주 농축 공장이 75% 파괴됐고 에스파하는 90% 날아갔어. 포르도만 30% 손상이야. 그리고 이란 정부 자체 평가로 경제 피해가 최소 3천억 달러. 사실상 나라 한 번 주저앉은 수준이야. 반면 미국은 추가 예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어. 양쪽 다 오래 끌기가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는 거야. 그럼 시나리오 A부터 가자. 5월 중순에 진짜 종전 들어가는 경우야. 일단 유가부터 움직여. 현재 WTI가 배럴당 92달러 수준인데 이게 70달러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열려. 금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어. 전쟁 프리미엄이 일부 빠지니까. 대신 중앙은행 구조적 매입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조정 후 다시 올라가는 구조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72원인데 1400원대로 추가 하락이 가능해져. 수입 물가 압박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림이야. 시나리오 B는 반대야. 휴전은 형식상 연장되는데 해상 봉쇄가 안 풀리는 경우지. 지금 실제로 이런 상태야. 호르무즈가 재개방되지 않으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놀아. 한국 수입 물가는 추가 압박을 받고 휘발유 2,000원 벽도 안 무너져. 금은 인플레 해지 수요로 더 올라가고 은은 경기 침체 우려에 누여서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있어. 바로 달러 약세야. 시나리오 A든 B든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로 유지해. 미국 국채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중국과 신흥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는 중이야. PBOC가 금을 16개월 연속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폴란드가 올해만 20톤 넘게 순매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야. 큰 손들은 시나리오 A든 B든 상관없이 달러에서 금으로 갈아타는 방향을 이미 잡아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유 하나 해줄게. 총은 멈추지만 목줄은 더 조인다. 휴전 이후에도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이유가 이거야. 이란 원유의 94%가 카르그섬 터미널로 나가는데 이 터미널이 계속 막혀 있으면 전쟁 공식 종료 뉴스가 떠도 실제 원유 흐름은 안 풀려. 뉴스 헤드라인 한 줄 보고 끝났네 하고 움직이면 큰손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내 지갑을 어떻게 지킬지 체크포인트로 정리해줄게. 핵심 체크포인트 딱 3가지, 리스크 2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건 하나일 거야.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체크포인트 3개랑 조심할 리스크 2개로 딱 정리해줄게.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영상 본값은 다 한 거야. 첫 번째 체크포인트, 금 ETF 비중부터 점검해. 국내에서 제일 쉽게 담을 수 있는 게 타이거 KRX 금연물 그리고 에이스 KRX 금연물 이 2가지야. KRX 금연물이 전년 동월 대비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플러스 41.92%예요. 1년 만에 자산이 40% 넘게 불어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UBS는 올해 연말 금값 목표를 온스당 5,900달러로 잡고 있어. 더 중요한 건 뒷그림이야. 중앙은행들이 16개월 연속 금을 쓸어 담고 있고 올해만 850톤을 더 살 걸로 전망돼. 이 매집 구조가 살아있는 한 방향성은 우호적이라고 봐야 해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은은 지금 들어가지 마. 아니 정확히 말하면 투기 수요가 살아날 때만 가담하라는 거야. 지금 금, 은 비율이 61배야. 역사 평균 한가운데라 은이 특별히 싸지도 않아. 그럼 언제 들어가냐? 이 비율이 45배 이하로 좁혀지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해봐. 올해 1월에 45배까지 좁혀진 적이 있거든. 그때가 은 투기 수요가 붙었던 구간이야. 그 신호 없이 지금 들어가면 산업재 수요 불확실성에 경기 민감도까지 맞고 장기로 물려. 세 번째 체크포인트, 달러 자산 비중을 한번 세어봐. 달러 예금, 달러 채권, 미국 주식까지 포트폴리오 절반이 달러인 사람들 많거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구조적으로 빠지는 국면이야. 중국 신흥국은 달러 의존도 줄이고 있고 연준은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가 살아있어. 달러 비중이 과하다 싶으면 일부를 금이나 원자재 ETF 쪽으로 분산시켜두는 게 안전해. 이제 리스크 2개. 리스크 하나. 5월에 급속 종전 시나리오 터지면 금이 단기로 출렁일 수 있어. 유가가 빠지고 전쟁 프리미엄이 한 번에 빠지면 금도 며칠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패닉셀 하지 마. 중앙은행 매수세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리스크 2. 은 3년 후 10배 간다는 말에 혹하지 마. 공급 부족 6년 연속이라는 구조적 수요는 진짜야. 근데 단기 트리거인 투기 수요가 안 붙으면 가격은 안 올라. 그 트리거 없이 지금 올인하면 3년이 아니라 5년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리할게. 전쟁은 끝나가는데 큰 손들의 계산대는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어. 금은 구조적 우상향, 은은 신중하게, 달러 비중은 재점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영상 본값은 충분히 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지금 어떤 자산 들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정할 때 참고할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